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구 산하동에 765실 규모의 대형 관광 숙박시설이 울산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춤하던 강동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초 뽀로로 테마파크를 추진하던 업체가 호텔과 리조트 사업으로 바꿔 본격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강동 관광단지에 주식회사 재상이 추진 중이던 관광 숙박시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재상은 직전까지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던 업체입니다. 지난해부터 뽀로로에서 업종을 호텔 사업으로 변경한 재상은 업체의 이니셜을 딴 JSH 호텔앤리조트를 추진 중입니다. 강동의 롯데리조트 공사 현장과 맞닿은 곳으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16만 제곱미터에 지상 3층에서 26층까지 호텔 1개동 275실과 생활 숙박시설 3개동 490실 등 4개 동에 모두 765실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5일 제6회 건축주택 공동위원회 심의를 갖고 재상이 제시한 북구 산하동 554-3번지 1원 JSH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 심의를 조건부 통과시켰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야간 경관 계획을 마련하고 주 건축물 3개동의 외관 디자인을 특색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식회사 재상은 275실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은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춘 힐튼 호텔의 참여를 약속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호텔에는 컨벤션홀과 함께 최상층에는 루프탑 바와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등이 들어섭니다. 490실의 레지던스인 생활 숙박시설은 산업도시 근로자들의 수요 충족에 최적화시킨 시설로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 등을 갖춥니다. 호텔에 들었으면은 여지까지 누려보지 못한 울산 시민들의 문화 생활이라든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 투자 규모는 4,300억 원. 재상은 올해 12월 건축허가 심의에 들어가 내년 4월에는 건축공사 착공과 함께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 완공 목표는 오는 2027년 10월입니다. 이번 건축심의 통과가 강동 관광단지 활성화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엽니다. 이사회에서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임시주총 소집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28일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은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상대를 압도할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고려아연 주가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어제 기준 사상 최고가인 154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북구 효문동과 연암동 모듈화 일반 산업단지 내에 추진해온 올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울산시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 중으로 올해의 경우 국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들여 모듈화 일반 산업단지 내 녹지 면적 11,000제곱미터에 이팝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탁월한 산림청 권장수종 1,4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주군 청량읍 신일반산업단지 10,000제곱미터의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피부 아래에 췌장 조직을 이식해 혈당을 조절하는 새로운 당뇨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강현욱 교수팀은 그동안 당뇨 환자의 간이나 신장에 이식해오던 췌장세포 이식체를 다중 시트형 구조로 만들어 피하 조직에 이식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이식체는 간단한 절개로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 발생 시 간이나 신장과 달리 바로 회수가 가능해 수술 부담과 합병증 등을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예술인들의 올 한 해 결실을 갈무리하는 제44회 울산예술제가 어제 울산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울산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울산예술제는 예총 소속 10개 단위 지회 회원들의 한 해의 작업에 대한 결산과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이어집니다. 한편 어제 열린 개막식에서 예술문화상의 권영혜, 이현철, 특별공로상의 전 울산문예회관 조명감독 김남웅 씨, 한국예총 회장상은 최기삼, 박혜숙 씨가 받았으며 10개 분야별 공로자에게 울산시장상이 수여됐습니다. 울산시와 귀뚜라미 그룹은 어제 오후 행정부시장실에서 울산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고등학생 중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귀뚜라미 그룹은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합니다. 귀뚜라미 그룹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제 출연으로 설립한 귀뚜라미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통해 장학 사업을 벌이는 등 지난 39년간 553억 원 규모의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해외 콜센터를 두고 투자 리딩방 등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피해자만 61명, 모두 남성들이었는데 피해액이 65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현지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해외 취업이라는 말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내밉니다. 해외 범죄 조직의 콜센터에서 일했던 한국인 남성입니다. 총책이 중국인인 이 조직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한 카지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갖춘 콜센터를 두고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을 벌였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국적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으로 다양했는데 데이트 앱을 통해 여성인 척 같은 국적의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채팅과 전화로 친분을 쌓은 뒤에는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연애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였습니다. 주식 관련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 사기, 암호화폐 관련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사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뭐 조건 만남 사기 또는 몸캠 피싱 사기. 특히 현지 콜센터에 있던 한국인 상담원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항공권과 숙식은 물론 한 달 급여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이란 말만 믿고 해외 취업에 도전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겁니다.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에서 탈출한 청년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조직의 국내 모집 총책과 상담원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피해자만 61명으로 대부분 40대 남성. 피해액은 65억 원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넘게 빼앗겼습니다. 자꾸 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당신이 버는 돈은 뭐 얼마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도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번역기 돌린 그런 말투였어요.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인 총책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한국동서발전시장에 권명호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주주총회를 갖고 3년 임기의 동서발전사장에 권명호 전 국회의원을 일결하고 산업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명호 사장 내정자는 울산 동구청장과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취임식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한수원이 추진하는 원전 전력 연계 청정수소 생산 실증 사업 수행 지자체로 울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연계 청정수소 생산은 세계 최초로 원전 전력을 직공급받아 수전해 방식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10메가와트급 규모의 저온 수전해 시스템 플랜트를 구축해 하루 4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선정은 올해 초부터 울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산업부와 한수원을 설득한 결과이며 울산이 수소도시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미래 모빌리티 발전과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열린 세미나에서는 차량과 선박, 도심 항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향후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미래 모빌리티는 교통과 기술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지원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면담을 갖고 울산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지원과 유니스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면담에서 박 총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울산의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유니스트와 함께 고민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예산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2024 세계 최상위 2% 과학자에 울산 지역 대학 교수 84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세계 최상위 2% 과학자에 선정된 과학자는 모두 23만 150명으로 울산대에선 모두 48명의 교수가, 유니스트에선 36명의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는 4만 3,068위로 엘스비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과학자 중 상위 0.38%에 위치했습니다. 마약을 인터넷으로 택배를 시키듯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지만 강한 중독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모임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인들도 들고 있었고 10대 초반의 A씨는 2년 전 SNS로 여러 합성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다가 마약 중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작은 지인의 권유. 다들 하니 괜찮을 거란 생각이 A씨를 마약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지인들이 뭐 재밌는 거 있다, 같이 해볼래? 뭐 이런 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 가격도 저렴하니까. 약을 끊어보기도 했지만 이미 중독이 돼 A씨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울산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았고 마약을 끊어낸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약물 중독자들은 사회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많거든요. 약에 대한 거 아니면 불법적인 데 대한 거, 그런 대인관계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쓰는 것만으로도 탄핵이 될 것 같아서. 모임엔 20년 가까운 세월을 마약에 빠져 지내다 약을 끊은 지 7년째인 박세혁 씨도 있습니다. 그는 성인고등학교에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 마약을 끊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돕는 마약 회복 상담사로 활동하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복자는 중독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지금도 어두운 방구 속에 앉아서 눈물 흘릴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애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진짜 감사드릴 말이고. 이전엔 마약 회복 모임에 참여하려면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다시 마약의 굴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울산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중 재범 인원은 4명 중 1명꼴로 줄지 않고 있는 상황. 다시 마약을 하는 중독자들을 막기 위해 울산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모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울산에서 최초로 이렇게 출범을 했고 우리 울산 자조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많이 또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울산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를 바다 위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이 특별 운항합니다. 승선 요금은 대인 12만 원, 소인 8만 원이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220명을 모집합니다.
2024 울산 고래축제 결과보고회가 어제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린 올해 고래축제에는 3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야간 고래 퍼레이드 등 예년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눈길을 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래문화재단 측은 이번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152억 원에 달하며 축제 기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면서 생활 쓰레기 배출량도 전년 대비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워크숍이 어제 북구 머큐어 앰베세더 울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워크숍은 울산시와 구군 규제혁신 관련 공무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 전달, 규제혁신 관련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에는 울산시 기업현장지원과의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과 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도시계획과 김종원 주무관 등 6명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의 집단 임금교섭 태도에 반발하며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있다며 울산 지역 조합원 90.7%가 쟁의 찬반 투표에 참여해 93%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단 교섭 방식으로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9차례의 교섭 이후 제시안에 대한 의견차로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악성민원 등 특이민원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가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훈련은 악성민원인이 민원 담당 공무원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녹화와 112 신고, 가해 민원인 제압 후 경찰 인계까지 이뤄졌습니다. 한편 울주군은 전화민원 폭언을 예방하기 위한 음성 안내와 녹음 전화는 물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